이번 제목을 보고 의아해하셔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과 중국이 총력전을 벌여서 1대1로 싸우면 우리가 지죠. 당연히 되죠. 근데 아마도 중국은 절대로 한국을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군사방위 전략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웃음터치 전략이라는 건데요. 오늘은 고승도 이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독재 전략이라고도 하고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길래 억지 전략이라고도 합니다. 비례억제 전략은 1964년에 프랑스의 핵전략부터 시작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계 패권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인류는 이때까지 없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는데요.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군사기밀을 스티브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에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과 소련이 엄청난 핵전력을 보유하게 되자 프랑스는 여기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거기다가 영국하고 미국에까지 무시당하는 수준에 다다르자 프랑스는 무조건 핵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하겠지만 미국이 반발합니다. 왜 핵무기를 만드냐고요. 하지만 프랑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에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게 되고 핵투하가 가능한 미라주 핵폭격기까지 갖추게 되죠. 거기에 덧붙여서 미국이 계속 압박을 하니까 프랑스는 1968년에 아예 NLL에도 탈퇴하고 중국하고도 국교 정상화를 하게 됩니다. 미국의 위성국이 될 바에는 차라리 핵 개발하고 독자 노선을 걷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핵무장 성공했죠.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련과 미국이 감히 프랑스를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면적인 핵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자신들도 프랑스의 핵무기에 의해서 손해를 감수해야 하니까요. 일종의 물귀신 전략인 것이죠. 사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핵보복의 느낌이 아니라 핵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억제 정책의 느낌이 더 강합니다. 이것이 고슴도치 전략의 핵심인데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적군의 공격을 사전에 방지하는 전쟁 억제력을 극대화한 전략이죠. 그렇다면 프랑스는 핵무기를 개발해서 그런 전략을 가질 수 있었다 칩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핵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고승덕터치 전략을 쓸 수 있는 걸까요? 진단이다. 핵대고 다 만들었어요. 현재 대한민국은 화력에 집착하고 있는 성향을 보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는데요. 특히나 오늘날에는 포병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화력 중심의 무기들을 계속해서 개량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속탄이나 생화학무기 같은 무기들도 계속해서 보유하고 개량하고 있죠. 해자 수학 보유하려 하고 앱도 30억 계속해서 수입하고 애플이 10일 개발하고 미사일 거리 제한 계속해서 풀고 있고 정말 미친 듯이 화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계속해서 군사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미 북한의 군사력은 월등히 넘었는데 말이죠. 이렇게 화력에 집착하는 이유가 주변국들의 군사력에 조달이 썸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중국의 군사적 부상이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시대에서 군사력을 늘리지 않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국은 계속해서 화력을 늘려서 주변 강대국이 전쟁을 걸 경우 최소한의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쟁 억제력을 보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잠재적 적국이기도 한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의 대도시 대부분이 해안가에 밀집해 있고 한국은 그 대도시들을 타격할 만한 충분한 전력이 있거든요. 한국을 공격한다는 것은 대도시에 있는 몇십억 인구를 포기할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과 동맹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국은 미치지 않고서야 한국을 공격하지는 못할 겁니다. 만약에 전쟁하면 떼큰일 나는 거죠. 물론 고승덕지 전략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은 도시 전략을 쓰려면 적국이 공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만약에 공격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피해가 너무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구악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이로 인한 국방비도 부담이 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핵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가장 나은 방법을 택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주변국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군사력을 쌓고 주변국의 양육을 견제해야 합니다. 그게 외교적인 차원이 될 수도 있고요. 마지막 수단이긴 하지만 정 안 되면 전쟁이라도 불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민족으로 살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주변국들이 우리나라를 공격한다면 그 나라도 같이 젖은 게 길동무로 갈 생각하고 전쟁을 해야겠죠. 한국의 행보는 두려움의 상징. 최근 한국의 행보에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압도적인 힘. 한국을 위해 아래연 모두 군사력이 막강한 나라들 사이에 끼어있는 형국이죠. 최근 발표한 전 세계 군사력 랭킹에 따르면 1위는 당연히 미국이며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의 일본 그리고 6위에 한국이 랭크됐습니다. 최근 국방 관련 유해국에서 곧 국사력 피오피오 학교 안에 들어갈 정도의 희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에 의해서 예일에도 시제기가 공개됐죠. 올해 3월 해외 공대에서 뱀을 미사일이라 부르는 현무-4 시험 발사가 있었고 총 2발을 발사했는데 아쉽게도 한 발은 성공했지만 한 발은 실패했죠. 하지만 최근에 사실상 개발 성공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한 발 실패한 이후에 7월 추가 발사가 있었고 결과는 최종 성공으로 판정받았다고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이것을 모르고 있던 이유는 모든 계획과 과정을 비밀에 붙이기로 했다라고 관계자가 말하며 앞으로도 극비리의 개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워낙 전술적으로 중요하며 강력하다 보니 노출을 거리는 거겠죠. 반면 현무-의사의 개발은 해외에서 엄청난 가치가 있는 미사일을 한국이 만들어냈다고 말하는 이유는 파괴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얘기입니다. 결국 어떤 미사일을 만들던 핵앞에선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해외에서는 현무-4의 개발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준비를 끝마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후로는 핵잠수함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보유할 계획이기 때문에 결국 탄두만 있다면 언제든 핵미사일을 발사가 가능한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현무-저희 개발 성공을 계기로 앞으로 언제든 한국도 신속하게 핵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현무-4의 개발은 파괴력보다 이것을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가지는 잠재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세계 최대의 탄두 중량 현무- 양산은 내년부터 양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을 흔히 호방구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포에서만큼은 엄청나다는 거겠죠. 이것을 뒷받침하듯 포를 써서 화력은 재미난 계획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관측포탄 사격인데요. 지피지기면 100점 상대가 어디에 얼만큼 어떻게 있는지 알고 전략을 짜는 것은 그만큼 일전이 중요한 순간에서 매우 유리하게 상황을 풀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정찰이 필수고 다른 나라들은 모두 드론 위성 정찰기를 사용합니다. 드론은 거리적 제한이 있으며 발각되기 쉽고 위성은 비용이 많이 들고 정찰기는 위험하죠. 하지만 한국에선 포로 정찰할 계획을 세웠고 카메라가 장착된 포탄을 쏘아서 주변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는 방식을 계획했습니다. 만약 이게 진짜 개발이 된다면 그 무엇보다 빠르고 넓고 상대 입장에서 대처가 힘든 유일무이한 정찰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를 본 한국 사람들은 나중에 포로 로켓도 소개했다는 말도 합니다. 육군뿐만 아니라 공군에서도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죠. 이미 너무 많은 곳에서 말했던 해외의 포획수는 내년에 시제기가 나올 예정이며 올해 글로벌 호크 4대가 도입되었고 아파치 가디언 48대 추가 도입을 추진 중이며 E-737 2대가 추가 도입해 지금 운행하는 6대 2대를 더해 총 8대를 보유할 예정입니다. 군사기밀 뉴스TV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